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6년 유니스트 20계열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차 합격한 정세헌이라고 합니다. 유니스트에 재학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니스트나 과학기술원이 원래 좀 지망하던 대학이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지망으로 생각한 대학교가 바로 유니스트였고요. 한양대랑 유니스트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복지나 제가 하고 싶은 일 정도를 생각하니까 유니스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니스트를 선택한 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부분의 과기원들에게 있는 이점 같은 것이겠지만 먼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도 없을 뿐더러 기숙사 아니면은 여름에 계절학기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있었고요. 또한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지망을 하다 보니까 학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도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저한테는 이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항공우주공학 분야를 지망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적성이나 흥미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입학할 때만 해도 천체물리학을 지망을 하다가 전망을 보고 이거는 어렵겠다 싶어서 항공우주공학으로 막연하게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실에서 항공우주 학개론이라는 책을 봐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 적성에도 맞는 분야 같아서 그렇게 진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진로가 바뀐다거나 진로를 찾기 어려워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진로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경험을 많이 해놔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런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험, 동아리라던가 대회라던가 혹은 뭐 하다못해 토론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가면서 적성에 대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기부의 어떤 측면이 좀 종합대학교들 기계공학 관련 전공에 합격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의 대학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신하고 비교과 정도가 제일 강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신이 좀 많은 역할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신 같은 경우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꽤 높은 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1, 2등급 정도가 고정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때문에 내신으로 기본적인 1차 서류 점수를 확보한 후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꽤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내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생기부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과기원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 쪽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 비교과 같은 경우에서 재미를 느꼈던 주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흥미를 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카드를 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어요? 일단 제 생기부에 있는 주제 자체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면접을 전부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교를 서류형, 그러니까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으로 넣은 후 중앙대학교 하나만 면접으로 넣고 그 면접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도전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원서를 쓸 것 같아요? 아마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쓴다면 한양대학교 최저 정도만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원서 카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팁이라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생기부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쓰려면 아무래도 자기 생기부를 확인하고 어느 곳으로 돌려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느 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까지만 확인을 하던가 혹은 저처럼 아예 하나의 색깔만 있는 곳이라면 돌려쓸 곳 없이 바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원서 카드 중에 과학기술원도 좀 있었잖아요. 이제 과기원 같은 경우에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이미 유니스트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메이저 리서치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디지스트도 썼잖아요. 그럼 과기원의 자소서를 2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제가 디지스트를 작성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지원하는 카드의 수를 늘리고 싶었던 그런 안전성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도 있기도 했고 디지스트와 유니스트의 자소서 유형 자체가 내용의 양식이 같아서 이거 유니스트만 제대로 작성해두면 디지스트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떤 컨셉을 좀 메인으로 어필하려고 했어요? 네,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뭘 배우고 싶은지 확실해 보이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체역학이나 연력학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라던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키워드라던가 그런 거를 제대로 말씀을 하면서 이 대학교를 정말로 관심 있어 하고 뭔가를 확실히 배우고 싶어 하다 그런 인상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장점을 내가 좀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보니까 서류로도 충분했겠다? 그래요? 자기소개서에는 학생부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비하인드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평가가 아닌 제 생각이라든가 소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혹은 성장점이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작성하면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이저 리서치랑 자기소개서 솔루션을 같이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메이저 리서치 알게 된 거예요?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거기를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라는 컨설팅 회사가 가능성을 본다고 써있는 그런 슬로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일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메이저 리서치가 저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솔루션을 돌아봤을 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써야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을 확실히 해결할 수도 있었고 이 메이저 리서치가 제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잘 맞았어서 많은 첨삭을 받기도 했지만 내가 뭘 쓰고 싶은지 그 정리하는 게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기원별로 문항을 좀 다르게 접근한 부분도 있어요? 2가지 정도의 프로그램 이름을 다르게 한 적도 있었고 유니스트와 같은 경우에서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이오니어스형 인재라는 키워드를 넣기도 했습니다. 여름 학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학교 중에 그 분야에서 강한 학교를 적으면서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원 말고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기록부적인 측면에서도 학생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할 게 많다 보니 자기소개서가 지금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좀 어떻게 쓰면 좋겠다 하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제 일대기 자체를 한번 줄글로 쭉 적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둔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적으니까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면접장이나 뭐 면접 특징이 혹시 기억나요? 면접 준비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었다 보니까 긴장된 부분도 있었고 확실히 다른 곳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면접실은 오히려 생각보다 가벼운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면접 질문도 기억나요? 제 생기부 중에서 동아리, 3학년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정도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기하 생기부에서 인공위성을 평면으로 나타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 인공위성의 단면을 평면으로 나타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응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물체를 변형시키려는 힘 혹은 그 변형을 인내하려는 힘 그 정도로 설명을 했었었고 보급화학 정도의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깁스 자유 에너지의 정의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미적분의 편미분 질문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면접이 끝이 났었습니다. 이건 좀 답변을 잘한 것 같다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미적분 질문 중에서 편미분의 정의 혹은 편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면접관 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기억을 더듬어서 한 가지 변수를 정의를 내린 후에 그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후에 나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대로 대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면접 때 이건 살짝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좀 가벼웠다고 하더라도 제 대학교 앞으로의 5년, 4년 정도를 책임질 거다 보니까 긴장을 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반복했던 것도 있었고 혹은 버벅거리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드리거나 그러면 좀 예상치 못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다라는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던 게 첫 번째로 놀랐던 부분이었고 기초적인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어서 정의를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 솔루션 메이저 리서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면접 준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면접 질문을 만들다거나 그런 것들에 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았었고 그 부분에서 메이저 리서치가 정말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을 만들어서 준다라는 선택지만으로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질문의 전문성까지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랑 수업을 좀 했었잖아요.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 면접 중에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생기부가 어떤 색깔인지 즉 내 생기부의 컨셉을 알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메이저 리서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아줬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혹은 자신감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수업하고 그렇게 배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면접을 모의로 진행을 해보면서 좀 버벅거렸던 질문들을 따로 노트에 작성을 한 후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원 동기랑 실제 지원 동기도 좀 일치를 했어요? 면접이라는 것이 저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살짝 사회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대학교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면만큼은 실제로 지원을 할 때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서 한 30%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적성 면접이나 전반적인 면접을 준비할 때 좀 이게 어렵다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교수님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저는 누구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을 해서 저는 뭐 김치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관용어를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면접을 볼 때 놓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나요? 목소리의 톤이라던가 말투 혹은 표정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천부적인 거는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메이저 리서치 같이 모의 면접을 많이 해주는 곳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장을 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와도 조금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했었고 좋은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교수님이 제가 불합격을 한다면 어차피 더 이상 안 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조금 풀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 갈 때 뭐 입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사실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옷을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셔츠 위에 좀 맨투맨 같은 거 입고 그 아래 청바지 같은 거 입는 좀 단정한 옷을 입었고요. 다른 지원하신 분들도 이런 비슷한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갔던 것 같습니다. 후드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정장까지는 아닌 그냥 딱 이제 단정하다라는 정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옷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적성 면접 팁이 또 있을까요? 얼굴을 웃고 있는 표정으로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할 때 같은 경우에서도 내 좋은 점이라던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보완점, 약한 점,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투지를 보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터뷰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3년간 입시를 겪으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입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알 수도 없고 그런 아리송한 분야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좋게 끝나기도 했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다시 돌아가도 난 일반고 말고 자사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학교 특성상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자사고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확정을 짓고 대학교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니스트나 전반적인 과학기술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팁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동도 좋긴 하지만 학업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소서를 좀 좋은 무기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확히 누구일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과기원을 갈 때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면접도 어려웠고 사실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지금 메이저 리서치를 다닐지 말지 혹은 입시 공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미처의 본전이니까 한번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되게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